네, 이번 차시는 농식품 빅데이터의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할 내용은요, 빅데이터 시대가 열린 이유, 그리고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최근에 너무나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죠. 뭐냐 하면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고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이러한 빅데이터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볼륨. 뭐냐 하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데이터 크기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커졌죠. 말 그대로 볼륨이란 규모란 뜻이죠. 크기. 상대적 요소는 기업의 처리 데이터에 상대적인 것으로 차이가 크다. 두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다양한 소스에서 입수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 형태도 정형. 정형은 구조가 있다는 거죠. 비정형은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텍스트, 사운드. 자, 이러한 것들로 다양해졌죠. 다음 세 번째 속도입니다. 자, 데이터 발생 및 처리 속도가 빨라졌죠. 그러니까 웹상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웹 로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웹페이지 클릭 시 생기는 수많은 데이터가 매우 빠르게 발생한다.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다수의 사람이 데이터를 생성하죠. 그러면 매우 빠르게 수집하여 준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리얼타임은 실시간인데요. 실시간 분석은 사실상 좀 어렵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집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분석하는데. 그래서 니어 리얼타임, 준 실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에서 실행을 통한 기업 및 고객의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활용 증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또는 수익이 증대되었고 신규 사업 진출로 가치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열린 이유 뭐냐면 이 고객 데이터의 수집, 축적이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축적 활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뭐냐면 이게 간단하게 데이터는 여러분 간단하게 분석가가 관심을 가진 어떠한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관찰, 수집, 이렇게 관찰, 수집한 자료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죠. 날의 데이터.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대 기업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사용자, 소비자들의 행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경쟁 저력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거대한 가치 창출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규모에 도달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적 변화를 일으킬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거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사례지만요.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추천 최적화. 기아 자동차가 크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분석했는데 5가지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개인 맞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간단한 사례. 그래서 데이터 수집 축적된 것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그걸 갖다가 경영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중요한 거죠. 기술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인간 유전자 정보 해석이 10년에서 일주일로 가능할 만큼의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디지털화가 급진전되었죠. 또한 저장 기술의 발전과 이런 가격이 하락됐고요. 또한 인터넷 발전과 모바일 시대의 진전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편화되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의 디지털로의 전환은 이런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과 저장의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농식품 분야에 적용해서 농식품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왜 필요하냐? 자, 앞자마 줄여서요. 우리가 이걸 IBMS라고 합니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했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나 많고 정확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특히 이제 농식품 분야야 각 개인별, 각 식품별 각각 다른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 빅데이터 축적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 식품, 생명과학 및 생활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생활하는 데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런 생명과학 기술과 생활과학 기술 두 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뭐 조금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생명과학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뭐 앞 시간에도 했었던 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생활과학 기술에는 뭐 센스 오믹스, 뭐 소비자의 식단 생활, 뭐 미식학. 참고로 오믹스란 단어 정의는 뭐 전체를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믹스를 뒤에 붙이면 뭐냐면 우리는 환자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유전체 해독 기법을 사용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질병을 예측하고 예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오믹스의 발전은 정보기술과 컴퓨터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서 지금은 생명공학, 산업체와 국가연구소 등에서 매일 오믹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개인에 맞는 빅데이터 및 대상 오브젝트에 대한 빅데이터가 창출된다면 식품산업에서는 이러한 딥러닝 기술, 이런 기술이 각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취미, 문화, 여행, 휴식, 건강, 의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초연결 해줄 수 있다. 초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농식품 빅데이터는 수집돼야 되고 분석이 필요하다. 네, 간단하게 뭐 딥러닝을 뭐 여러분 기술적인 용어니까요. 사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찾으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왜냐하면요, 오래된 농경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만들어 먹는 형식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빅데이터만 창출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건강한 개인 맞춤형 맞춤 식품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생물학적 니즈와 감각적 니즈를 맞춤형 식품 데이터와 초연결하여 수많은 유형의 소비자에게 수많은 개인 맞춤형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번 차시 중요한 내용은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